직선이 하나 직선의 결정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경우수에서 이 점 5개로 이루어진 직선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경우수에서 조합해서 이나야 엊그제한 거 아니야? 점 5개가 있으면 이거로 만들어지는 점의 직선의 개수 구하라 하면 어떻게 했죠? 점 몇 개를 뽑았어? 2개 뽑았잖아. 2개가 결정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OC 이해했죠? OC 하면 그냥 여기서 만들어지는 직선이 나오잖아. 그럼 직선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는 점 2개예요. 필수 조건이야. 점 2개가 나오면 이 직선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직선 위에는 어떤 두 점을 잡아도 뭐가 일정하죠? 일정한 게 뭐야? 어떤 두 점을 잡아도 뭐가 같아야 돼? 한 직선이 있다면 기울기가 같아야죠. 그죠?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기울기가 일정해요. 그죠? 일정 같아야지. 그래서 일단 그 점 2개 중에서 반드시 우리가 직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 하나는 알아야 돼. 점 하나. 무조건 점 하나. 점 하나의 기울기가 주어지든 점 하나의 점이 또 다른 점이 주어지든 무조건 점 2개 중에 하나, 반드시 2개를 알아야 되니까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반드시 하나는 있고 거기에 또 다른 점을 결정하는 또 다른 정보가 이제 기울기가 주어진다거나 대놓고 한 점이 주어진다거나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직선 위의 모든 점들은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 점을 잡을 거야. A, B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 하나를 잡고 이 직선 L이라고 하자. L의 임의 한 점, 임의 어떤 점을 우리가 보통 임의의 점이라는 것은 XY로 표현을 해요. XY로. 어떤 임의의 점 XY를 잡아도 기울기가 뭐가 된다? 일정하다. 기울기를 M이라고 해볼게. 기울기 M으로 일정하대. 그럼 이거에 이제 직선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는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게. 기울기 어떻게 구했지? 기울기 어떻게 구하니? 중 이때 배웠잖아. 기울기는 X 증가량에 대한 Y 증가량이죠? 그래서 X 증가량에 대한 Y 증가량. 이것도 거의 피타처럼 유사하게 쓰면 되죠. 아까 우리 했던 거, 내분에서 유도했던 것처럼 X 증가량은 뭐야? 여기가 이제 임의의 점 X에서 A를 뺀 거죠. X에서 A를 빼고 요거는 뭐니? Y에서 B를 뺀 거잖아. 이게 기울기 M으로 일정하다. 얘가 일정하다. 바로 얘가 직선의 정의예요. 어떤 두 점을 잡아도 어떤 정점과 정점이라 할까? 이 어떤 정점하고 직선 위에 있는 정점과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임의 한 점을 잡아서 기울기를 구하면 항상 일정하다는 거야. 항상. 그게 바로 직선의 정의야. 그럼 얘를 풀어봤더니 식이 어떻게 나와? 식이 y-b는 m의 x-a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바로 얘가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얘가 우리가 그때까지 맨날 습관적으로 썼던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 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y는 ax 플러스 b에서 한 점, 두 점을 대입하고 또 대입하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렇게 안 하고 이건 중딩한 방법이고 고딩한 방법은 이제 어떻게 한다? 고딩한 방법은 예를 들어서 하나 들어봐. 예를 들어서 직선 위에 한 점 1,2가 있고요. 1,2가 있대. 자, 기울기가 3이래.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기울기가 3이고 한 정점 1,1을 지난 직선은 y-2는 여기다 이제 정점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정점을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정점을 집어넣어서 y-2는 기울기 얼마? 3의 x-1 이렇게 하면 바로 1초 만에 끝나는 거죠. 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기울기가 아니고 한 점이 더 주어진 경우는 어떻게 될까?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이 주어질 때 이 친구 안 봤지만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는 두 점을 가지고 먼저 기울기 구하고 1에서 이거 빼고 그 다음에 2에서 얘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1 나와요. 기울기 1 구해주고 그럼 y 기울기 1 일단 둘 중에 한 점만 잡아. 두 개 다 잡지 말고 한 점을 잡아서 y-2는 기울기 1에 x-1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바로 또 직선이 나와요. 이제 고등학교 때, 고등과정에서는 직선을 구할 때 이렇게 한 정점을 대입을 해서 기울기가 주어지면 대놓고 대입하면 되고 그럼
기울기가 안 나오면은 구하면 되고 두 점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유형 1번을 한번 해볼게. 유형 1번을 봐봐. 이렇게 구해야 돼. 직선의 방정식을. 네, 유형 1번을 보면은 1,4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인 직선이래. 어떻게 해야 돼? 1,4를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 기울기가 마이너스 4. 자, 중학교 때는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b에 놓고 1,4 대입했잖아.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정점 1,4 나왔으니까 y 마이너스 4는 기울기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바로 구하라. 알겠죠? 미나 알겠어? 이렇게 정점을 대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y는 이것만 정리하면 돼요.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4에 플러스 4. 8 나와줘. 8. 이렇게 해서 8 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그런 식으로 구해주고 유형 2번으로 가자. 20쪽. 자, 그 유형 2번은 점 두 개가 나왔네. 점 두 개가 나올 때는 1,-1이랑 3,1이랑 해서 기울기를 이용해서 직선이 1,-K 지나게. 일단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 이건 물론 쉬워. 중학교 때 내용하고 똑같잖아. 근데 우리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풀자. 점 대입해서. 먼저 기울기부터 구해볼까? y-1, y 3에서 1 빼고 2에서 5 빼고 2분의 4 기울기 2점. 기울기 2. 그러면 이제 기울기 나왔고 한 점 어떤 거 대입해볼까? 어떤 거 대입해볼까? 한 점? 마음에 드는 거. 이거 할까? 이거. 그리고 y 마이너스 2는 기울기 2에 x 마이너스 이러면 바로 1초 만에 이제 직선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해주세요. 그래서 y는 2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의 y절편 이렇게 나왔을 때 얘가 1, 마이너스 1,k를 지났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k 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k는 이제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해서 구해줍니다. 뭐 어려운 거 없을까요? 무게중심식. 자, 유형 3번도 해보자. 유형 3번 하고 뒤로 좀 아직까지는 기본 문제들이 좀 많아서 유형 3번은 절편이 나왔어. 절편. 절편이 지금 x절편이 4고요. y절편이 마이너스 5야. 그럼 절편 두 개 나오면 뭘 알려준 거죠? 뭘 알려준 거야? 4,0과 0,-5 알려준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기울기 이거 가지고 기울기 구하고 두 가지 방법을 풀어볼게. 여기는 자, 일단 요거 방법으로 한번 하고 절편 이용해서 푸는 방법 한번 하고 자, 이렇게 이제 나온 경우는 기울기가 4-0분의 5니 5죠. 0.5니까 기울기가 4분의 5 나오고 이미 y절편이 나왔으니까 얘는 뭐 대입할 필요는 없죠. 4분의 5에 x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근데 거기 근처 하나 적어놓을까? 자,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것 중에 절편을 할 때 직선의 방정식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래. 자, 이때 직선의 방정식 1초 만에 구하는 방법이 있죠. a분의 x, b분의 y는 1. 이게 바로 절편을 할 때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죠? 절편을 할 때. 자, 그러면 여기 왜 x절편이 a가 여기 들어가면 돼요? y절편 b가 여기 들어가면 돼. 봐봐. x절편이라는 거 y가 0이 되잖아. 그래서 y가 0을 대입하면 x는 뭐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1이 있어야 돼. 알겠니? 근데 가끔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변형, 치사하게 선생님들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이거를 이제 많이 쓰는 걸 알아. 그래서 치사하게 이제 이렇게 돼. 어떻게 되냐? 2분의 뭐 x 더하기 3분의 y 해놓고 이제 마이너스를 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x절편 보통 이제 보지도 않고 x절편이고 y절편 3이네? 이러면 틀린다는 거죠. 뭐죠? 여기 마이너스를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쪽 바꿔줘야죠. x절편 마이너스이고 y절편 마이너스 3이에요.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가끔 여기 부호를 바꿔놓는다고. 아니면 2를 써놓던가. 이러면 또 달라지잖아. 말. 이런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를 아예 그냥 몇 가지 거기 21쪽 근처에다가 하나 또 적어놔요.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중에 기본적인 거야 뭐 다 아니까 자 절편할 때 이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죠? 뭐가 있죠? 자 x축에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이 세타래. 이거 좀 삐뚤어졌지? 두 번째 표현이야. 직선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자 x축하고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이 세타일 때 세타야. 이 세타가 주어진 게 바로 기울기가 주어진 거야. 그죠? 한 점이 뭐 a, b라고 해보자. 그럼 당황하지 말고 세타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기울기가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야? 탄젠트 세타예요. 탄젠트 세타죠. 그죠? 왜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가 되냐? 이거를 이렇게 해야 좀 잘 보여. 여기가 이제 x축하고 양의 방향 이쪽을 말해요. 이쪽. 여기가 세타라고 했을 때 기울기의 정의에 의하면 자, 우리가 이 두 점을 잡아. 절편 두 개를. 그럼 절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 증가량이고 0에부터 y 절편이 y 증가량일 거 아니야? 그죠? 기울기. x 증가량이다 y 증가량. 델타 x분의 델타 y. 얘가 기울기인데 직관 삼각형 입장에서는 얘가 밑변이고 높이 아니니? 그죠? 밑변이죠. 델타 x가 뭐야? 밑변이죠. 델타 y가 뭐니? 높이잖아. 밑변에 대한 높이의 비를 뭐라고 해? 탄젠트 세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탄젠트 세타인 거야. 기울기의 정의랑 완전히 똑같아. 기울기랑. 그래서 기울기가 가끔 탄젠트로 주어진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x축하고 양의 방향이 45도다. 그럼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고. x축하고 양의 방향이 뭐 60도다. 그러면 기울기가 루트 3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알겠죠? 또 이 정도는 외워놔. 탄젠트 45도 외워두시고 가투티니까 갑자기 표현 나오네. 탄젠트 60도 이런 거 외워두세요. 루트 3. 기울기 루트 3, 기울기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알겠죠? 기울기 알고 한 점 알면 바로 한 점을 A로 잡으면 이때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겠어? Y는 탄젠트 세타의 x-a의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그죠? 탄젠트가 기울기를 들어간다. 꼭 기억해주세요. 탄젠트 나오니까. 왜 여기는 안 나왔지?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그럼 우리 16번을 너희가 한번 해볼까? 16번, 22쪽은? 16번을 할까? 18번 할까? 이거 너무 크지? 18번 해봐, 18번. 둘 다 나와요. 둘 다 이등분 시켜야 돼요. 그럼 어디를 지나야 될까요? 둘 다 이등분 하나요. 지금 34도야? 미쳤다. 그래, 너희는 이렇게 더운 날 이렇게 학원에 와서 공부해야지. 여름 때는 딴 데 돌아다니지 말고 잘하고 있을 수 있니? 일주일 내내 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왜 맛있는 거 먹어? 생각하지? 일주일 내내 오는 친구 또 있어. 되게 많아요. 그치, 미나야? 미나는 토요일, 일요일도 와. 쉬는 날이 없어. 선생님이 재밌게 해줄게. 미나야. 가족보다 더 많이 보는 것 같아, 미나를.
미나 그 마플 가져올 때는 답지를 빼고 와. 답지 엄청 무거워. 그거 무거워서 못 갖고 다녀. 여기 두고 다녀. 한 번만 가져. 두고 다녀. 여기 볼까요? 자,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두 개의 직사각형을 동시에 이등분해야 된대. 일단 직사각형을 이등분하는 한번 이등분하는 직선에 대한 성질을 좀 살펴보자. 일단 먼저 하기 전에 일단 삼각형부터 해볼까? 자, 어떤 도형의 넓이, 즉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어디를 지나야 돼요? 어떤 꼭지점을 반드시 지나는 상황에서 어디를 지나야 돼? BC에 어디를 지나야 돼요? 중점 지나야 되죠? 그러면 이등분하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사각형인데는 어디를 지나야 항상 이등분이 될까요? 어디?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돼.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어디를 잘라도 항상 사이좋게 친구랑 토스트를 나눠먹지, 그치? 어떻게 잘라도, 이렇게 잘라도 항상 이등분이 돼요.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돼. 자, 그러면 당연히 원은 어디에 지나야 돼? 원의 넓이 이등분할 땐 중심 지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제일 기본이야, 기본. 자, 그러면 얘는 직사각형이 두 개니까 어떤 직선이 이거의 대각선의 교점도 지나야 되면서 동시에 어디도 지나야 돼? 이 밑에 있는 대각선의 교점도 지나야 돼. 그럼 점 두 개 지나는 거 아니에요? 직선의 결정 조건이 맞죠? 자, 이 직선은 이 두 개를 동시에 지나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네 대각선의 교점은 결국 중점이잖아, 중점, 그죠? 위에 있는 중점이 뭐죠? 0하고 2니까 여기 뭐죠? 1,뭐니? 1,2하고 4 더하고 나누기 하면 3이죠. 1,3이고. 요 밑에 건 뭐야? 중점이.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4, 얘도 마이너스 4네요. 그죠? 마이너스 4.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걸 찾는 거죠. 그럼 기울기부터 구해볼까요? 기울기. 한 점을 1,3으로 잡을 거고요.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 기울기는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4에서 1까지 증가했네. 얼마 증가한 거야? 5 증가한 거 아니야? 5 증가할 때 마이너스 4에서 3 증가했네. 얼마 증가했니? 7 증가했네. 5분의 7이 기울기네. 5분의 7. 자, 그러면 기울기가 5분의 7이면서 y는 한 점 1,3 대입한다 그랬어. y는 5분의 7에 x-1 플러스 3 해주면 돼요. 원래는 마이너스 3인데 이거 바로 2항에서 이렇게 쓸게요. 자, 얘가 바로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이 되고, 근데 보면 얘가 일반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또 5y는 해놓고 7x
마이너스 5이 7x 마이너스 4인가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8로 돼 있지 않아요? 8? 이거 어디 계산 잘못됐나? 아, 큰일 날 뻔했다. 5를 곱해야, 여기도 곱해야죠. 5y는 7x 마이너스 7에 15죠, 15. 여기 플러스 8이네. 그래서 7x 마이너스 y 플러스 8은 0 이렇게 있네. 직선이. 그래서 a가 얼마? a는 7이고 b가 마이너스 5예요. 둘이 더하면 2가 되겠네. 그 다음에 이번에 유형 5, 세 점이 한 직선에 있거나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을 조건. 당연히 기울기가 어디야 돼요? 같아야죠. 그러니까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다는 것은 이 세 점을 어떤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가 일정하다. 유형 5를 볼게요. 유형 5. 기본이지만 한번 하고 넘어가야죠. 한 직선이 있다라는 말이 a 더하기 5,3하고 b라는 점 4, 마이너스 1하고 5,a하고 한 직선이 있다. 또 a는 양수다 라는 말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기울기랑 이 둘의 기울기가 서로 같다. 이걸 해볼까요? 그냥 순서대로 해보자. a 플러스 5에서 4 빼면 a 플러스 1일 거고 3에서 마이너스 1 빼면 4고요. b, c를 이용해서 기울기 구하면 4에서 5 뺀 거랑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이면 이게 같다는 거죠. 그럼 2차 방정식 나오겠다.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네요. 이거 없어지고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 4가 돼서 a 제곱 플러스 2가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됩니다. 자, a 값인데 a 양수가 하는 거야. 그러면 1, 3에서 5 따라서 a는 1 나오네. 양수니까.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이제 유형 6도 해볼게. 이거는 중2 때 내용이야. 유형 6은 그 근처에다가 세 직선의 위치 관계. 적어보자. 앞에 내용이 있나? 어디 필 18쪽 펴볼까? 18쪽. 우리가 이제 도형을 배울 때 위치 관계를 많이 배울 거야. 위치 관계. 원 배울 때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원과 원의 위치 관계. 지금 직선이니까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근데 먼저 직선부터 나오고 직선의 위치 관계부터. 자, 직선은 크게 그냥 일반적으로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있죠. 한 점에서 만나고 또 뭐가 있죠? 평행한 게 있고 또 뭐가 있죠? 일치하는 게 있죠. 그죠? 얘는 지금 다 평면 위에서 노는 거라서 꼬인치는 없어요. 꼬인치는 없고 한 점에서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일치하거나.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날 때의 특징, 이런 직선이 있대. 직선의 일반형을 써보면 한 점에서 만날 때의 특징은 기울기만 다르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죠. 기울기만 다르면 된다. 그러니까 기울기를 결정하는 것들은 요 x좌표, x계수와 y계수. 따라서 a-랑 a가 b-랑 b하고 다르기만 하면 돼. 이렇게 다르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요. 자, 평행할 때는 평행하다는 게 뭐가 같다는 거죠? 평행하다? 뭐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죠? 기울기가 같다. 그럼 기울기가 같다는 것은 여기서 계수의 b가 같다는 거야. 그죠? 여기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고 얘도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거든요. 따라서 계수의 b가 같다. 평행할 때는 앞에 둘의 계수의 b는 같고 마지막에 c-분의 c, 얘는 y 절편을 결정하는 애거든요. 얘가 다른데 얘만 다르면 되고, 일치하는 거는 뭐예요? 일치할 때는 다 같으면 되죠. a-a, b-b 이거 다 중학교 내용이죠. c-c가 같다. 자, 이러면은 일치하게 된다. 이거를 가지고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책이 그림 18쪽에 이거 그려놓고 하나 더 추가로 책을 있는데 하나 더 뭐죠? 만나긴 만나는데 이제 만나는 것 중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해요.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는 기울기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기울기가 이제 이거였죠. 자, y는 x. 자, 이 45도짜리다. 자, 요거 y는 마이너스 x. 이거 45도짜리 이쪽으로. 여기도 45도. 얘네들은 뭐야? 수직이죠. 수직이야. 근데
근데 얘네들이 곱하면 기울기 곱하면 뭐니? 얘들아 마이너스 1 나와요. 이거를 우리가 회전은 나중에 이제 대학 과정 가서 배우는데 회전에도 이 기울기의 두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그럼 얘를 막 회전했어. 회전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도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직일 때는 특별히 수직일 때는 뭐가 마이너스 1이다? 기울기의 곱이 일반형에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이 기울기가 m이고 이 기울기가 m 다시라면 두 기울기의 곱은 m 다시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거는 표준형에서 우리가 기울기 나오는 거고 그럼 이렇게 일반형으로 나올 때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얘네들이 곱한 게 마이너스 1 이렇게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일반형일 때도 바로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할 건데 자 책이 있어요. 자 봐봐. 기울기가 뭐야? 이거 기울기. 얘 기울기 뭐죠? 첫 번째 거 기울기.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b분의 a예요. 기울기가 그죠? 마이너스 b분의 a고 두 번째 것도 기울기가 두 번째 것도 마이너스 b-분의 a 다시거든요. 얘네들이 곱이 뭐라고요?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곱이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둘이 곱하면 일단 플러스 될 거고 b-랑 a-랑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그죠? 그러면 a-를 놔두고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a-는 마이너스 b-거든요. 그럼 얘를 이항하면 뭐야? a 더하기 b-가 합이 0이 되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예표하고 있는 거고. 알겠어? 자, 그럼 하나 더 정리를 해보면 이거는 표준형에서 그냥 기울기 값이고 그 다음에 일반형으로 나올 때는 저 개수 b 개수의 a-랑 b-가 곱의 합이 0이면 기울기가 수직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책에 다 있어요. 책이 페이지 18쪽에 다 있어. 그 다음 선생님 노트에도 있고. 그럼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자, 유형 6번을 볼게요. 유형 6. 여기 보시면 하나는 평행하고 하나는 수직이래요. 그죠? 자, 누구?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y는 직선 이것이 y는 mx 마이너스 7을 평행하고 그럼 m은 뭐야? 당연히 마이너스 4거죠.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이것이 누구의 수직이래요? y는 n-2x 이거하고는 수직이래요. 그러면 여기서는 표준형이잖아. 표준형이니까 위로 가야죠. 곱해서 마이너스 1일 거. 그럼 n-2하고 누구의 곱? 마이너스 4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래. 플러스 해주고 n-2가 뭐 4분의 1 해주고 n은 2 더하면 4분의 8이니까 4분의 9 이런 식으로 n도 나와요. 수직이랑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하나 해보는 게 좋겠죠? 25번 해보자. 25번 해봐봐. 안 나는데 수직으로 만나네. 한번 해보세요.
시험 갖고. 다들 잘했네. 25번. 잘하고 있어? 오늘은 이제 첫날이라 풀이도 없고 개념만 쭉 나가서 시간이 약간 여유로운데 다음에 오면 오자마자 이제 숙지 시험 보고 10개 볼 거예요. 숙제 검사하고 오답하고 그렇게 하면 시간이 좀 빠듯할 거예요. 자, 25번은 지난다 그랬으니까 대입하면 A 나오죠. A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대입하면 PC 관계 나오죠. 지난데 25번 빨리 해보고 넘어갈게요. 아직 안 푼 친구들도 있어서. 자, 25번에 보면 4x 플러스 ay 빼기 1이 얘가 어떤 점을 지났네? 이 점 지나니까 a가 뭐 나와? 계산한다고? 대입하면 되죠. 대입해서 a 구해주시고 대입하면 뭐 나와요? 3 나오죠. 3.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3x 플러스 by 플러스 c도 얘도 마이너스 2,3을 주면 안 돼. 그럼 대입하면은 PC라는 관계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관계식 찾아놓고 근데 만나긴 하는데 또 수직으로 만난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개수의 일반형일 때는 개수의 곱의 합이 0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거 바로 이용해볼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AB가 0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AB가. 그럼 A가 3이니까 B가 4 나오잖아요. 그치? B 4 넣으면은 C도 나오고 C 뭐 나오네? 마이너스 8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형일 때 바로 이런 식으로 곱의 합이 0이라는 거 이용하면은 좀 더 빨리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유형 8번 별표아니고 수직 이등분선 이등분선이 두 가지가 있어. 수직 이등분선이 있고 가계 이등분선이 있어요. 그 수직 이등분선부터 자 하나 유형 8번에 그 근처에다가 자 수직 이등분선이 하나 있고 수직 이등분선 하나 적어놓고 두 번째는 가계 이등분선 하나 적어놓을까? 근처에다 적어놔. 이등분선이 두 개가 있어. 뒤에도 있는 것 같은데. 노트에 페이지 5쪽을 봐봐.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페이지 5쪽에. 여기 보면 하나 100지거든요. 원래 필기하라고 배치를 일부러 해놨어요. 근데 수직 이등분선보다는 가계 이등분선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나온 김에 이등분선이 나왔으니까 두 개 다 한번 유도를 해보자. 두 개 다 적어놓으세요. 수직 이등분선 같은 경우는 지금 수직 배웠잖아요. 수직. 자, 성분 AB가 있대요. 자, AB의 수직 이등분선은 간단해요. 수직이잖아, 수직. 그럼 AB의 기울기가 AB의 기울기가 성분 AB의 기울기가 M이라면 M. 그럼 수직 이등분선의 기울기가 뭐가 돼야 돼? 수직 이등분선, 분분이 아니잖아, 이거는. 수직 이등분선이가 어디를 반드시 또 지나야 되죠? 그리고 2등분이잖아. 그럼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돼요? 중점을 지나야 돼, 중점. M. 라지, 여기 라지에. 중점 지나고 기울기는 선분 AB하고 뭐가 돼야 돼요? 수직이 돼야 돼. 그럼 선분 AB 기울기를 스몰 m이라고 하면은 이 직선 L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n분의 1이 돼야 되죠? 마이너스 n분의 1. 그다음 얘는 또 어디를 반드시 지나야 돼? 중점을 반드시 지나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중점을 AB라고 스몰 AB라고 하면은 중점 AB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n분의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n분의 1에 x 마이너스 a에 플러스 b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오는 거야. 중점 대입하고 점 대입하고 기울기 수직대입. 알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이거는 수직 이등분선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가계 등분선을 하기 전에 공식을 먼저 해야 되겠구나. 자, 얘 잠깐 놔두고 먼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먼저 5쪽을 봐봐. 5쪽.
얘는 잠깐 놔두고 오쪽에 보면 그 개념 오쪽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별표를 우리가 투탑의 공식이 있죠. 하나는 근의 공식이라는 공식이 있다면 도형 파트에서는 점직거리라는 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 5쪽에 이 개념 노트 5번에 5쪽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거기다가 별표를 무조건 암기한 사이 거리 얘는 근의 공식만큼 도형에서는 제일 중요한 공식이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러니까 점하고 직선 사이 거리 점직거라고 할까 점직거 줄여서 점직거 쓰세요라고 하면서 이거 쓰라는 거야. 이거는 유도는 안 할 거야. 유도 안 하고 그냥 외우는 거야. 유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어떤 과정이냐면 직선 L이 있어요. 직선 L이 있고 직선 L을 AX 플러스 BY C라는 직선이 있다고 치자. 자, 이때 이 원밖에 한 점이 있대. 원밖에 한 점 P를 X1, Y1이라고 할게요. X1, Y1. 자, 이때 P라는 점하고 직선까지 거리 이 D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D, 요거 수직거리. 거리라는 건 항상 수직거리야. 원리는 뭐냐면 원리는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직선하고 수직이잖아. 그래서 수직. 이 공식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직선 L가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어떠한 D라는 D 말고 M이라는 직선을 구하고 L하고 M하고 교점을 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노가다잖아. 이거 수직인 거 구하고 알겠니? 이 점 지나면서 얘랑 수직인 거 구해서 교점 구하면 이게 나와. 그러면 이 교점이 나왔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M하고 교점하고 P하고 또 점과 점 사이 거리하면 돼. 그럼 그게 거리야. 근데 그게 너무 과정이 귀찮잖아. 해야 되는 게 뭐야? 이거 수직 직선인 거 찾고 이 직선하고 얘랑 교점 찾고 또 얘랑 거리 찾고 이게 이렇게 원리라고. 근데 이 원리를 이제 요약해서 점직거의 공식을 만든 거죠. 너무 귀찮으니까 수학도 귀찮은 거 싫어하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D에서부터 P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을 외우는 거야. 거리 D는 자 보세요. 루트 씌우고 자 여기 보면 A하고 직선 L 그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리 직선 대상 L의 개수들 A제곱 B제곱을 해주시고요. 절대값을 씌워. 절대값 씌우고 이 X1, Y1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A 해주고 여기다 X1을 점을 대입하는 거 점. 이게 X좌표가 아니에요. 점을 대입하는 거 점.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하고 그 다음에 B 그대로 써주고 이 Y 자리에 Y1 넣어주고 그 다음 C는 그대로 써주고 이게 바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유명한 공식이라서 다들 알 거예요. 그죠? 자,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 공식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 바로 옆에 각이 이등분선 하나 적으면 되겠죠? 이거 쓰는 거 이거. 얘가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야, 공식. 그럼 우리가 이제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가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옆에다가 수직 이등분선 옆에다 적어주세요.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해서 자, 직선 두 개가 있어. 직선 두 개가 이루는 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각이 있겠죠? 그러면 이 각 두 개를 이 각을 작은 각이 있고 큰 각이 있을 거야. 그럼 작은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과 큰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 두 개를 다 구해야 돼. 두 개 다. 두 개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선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직선 두 개의 각을 이등분하는 게 그죠? 여기 P라는 직선이 있을 거고 Q라는 직선이 있을 거야. 두 개를 다 구하는 거야. 두 개 다. 두 개 다. 어떤 원리 이용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용해서. 자, 봐봐.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떤 거 배웠냐면 각의 이등분선 배웠어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 위에 그 점에서 양 끝에 이르는 거리가 어때요? 같죠. 그래서 우리가 양 끝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해서 얘네들이 합동임을 이용해서 거리가 같다라는 걸 보였거든요. 이거 배웠어요. 지금 2-2에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원리를 이용해서 자, 직선 P에 이제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 P에 이미 한 점을 잡아. X, Y를 하나 잡을게요.
x, y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어떻다?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푼다는 거야. 알겠어? 우리가 자, 거기 개념 노트 5에, 페이지 5에 그거 하나 적어놨죠? 그걸로 바로 설명해 볼게요. 직선 지금 보면 가계 이등분선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니까 이걸 이용해서 지금 저 가계 이등분선을 구한다 그랬죠? 자, 얘를 이 직선 하나를 x축이라고 잡아볼게. 거기 예제 있는 거 잘 봐봐. 여기 하나를 이게 x축이야. x축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려야겠다. x축하고 x축도 직선이에요. 자, 그 다음에 y는 3분의 4x라는 직선이 있대. 자, 이 두 직선 x축이라는 직선하고 x축 직선의 방정식이 뭐죠? y는 0이다. y는 0. 그 다음 y는 0. 자, y는 0과 y는 3x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그러니까 두 직선을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자, 얘가 하나 있을 거고 이쪽에도 있을 거야. 그죠? 여기도 있겠죠? 이 두 개를 지금 구하려고 하거든요. 자, 일단은 직선 L1에 한 점을 잡아. 한 점 잡아서 거기 책에 있는 거 보세요. 한 점 잡고 거리가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거리가 같다. 자, 그러면 이 L1이 한 점하고 이 거리는 뭐야? 거리가 뭐야? 이 길이. 이 길이는 뭐죠? y죠. y. y인 거 알겠어요? y 그 책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리가 뭐 거리를 의미하는 게 절대값이잖아요. 이 거리랑 얘랑 어떻다? 같다는 거야. 그럼 얘는 x, y하고 이 직선까지 거리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얘를 일반형으로 우리가 점집어 쓸 때는 무조건 일반형이야. 일반형이다 써요. 일반형. 얘를 일반형으로 바꿔서 4x-3y는 0이라는 일반형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x, y 이 점하고 거리를 구할 거야. 그럼 공식이 이제 어떻게 되죠? 거리를 구하면 자, 거리 공식 루트 뭐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그죠? 이제 알겠어? 공식 쓰면 돼. 4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하고 3의 제곱 분의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있는 xy를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그럼 그대로 xy지만 그냥 넣어.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는 거. 0이 여기서는 C는 없겠죠. 이거랑 뭐랑 같다? 뭐랑 같다? 얘랑 같은 거야. 그죠? 절대가 y. 이걸로 잡아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절대값도 있고 루트도 있을 때는 식을 어떻게 세우자? 일단 얘는 여기가 뭐야? 16에다 9 더하면 뭐죠? 5죠? 5야 5. 그럼 우리가 절대값 2개 있을 때는 식을 어떻게 풀어야 돼? 절대값 2개 있을 때 어떻게 풀죠? 얘가 5 넘겨서 4x-4y 절대값 5 절대값 y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 절대값 2개 있을 때 어떻게 푸냐면 하나를 그냥 주고 하나를 뺄만으로 내보내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들아 절대값 a, b가 있어. 이런 식으로. 얘를 풀으래. 어떻게 풀어야 돼? 얘를 풀려면 하나를 a로 내보내고 원래는 네 가지잖아. 이게 같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a가 여기 있거나 둘 다 마이너스거나 이런 총 네 가지가 나오는데 결국 얘랑 같고요. 이거랑 이거랑 상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그러니까 상황이 축소가 되죠. 그래서 하나를 그냥 내보내시고 3y 얘는 그냥 하나 내보내고 그 다음에 4x-3y는 마이너스 5y로 하나 내보내고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y는 x축이랑 그 다음 y는 3분의 4x를 이등분하는 직선이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 얘랑 이렇게 두 개가 한꺼번에 나오죠. 두 개가 얘랑 얘랑 정리만 해주면 되죠. 그럼 y는 뭐가 되니? 8x니까 2분의 1y 하나랑 얘는 뭐야? 2y는 마이너스 4x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두 개가 나오네요. 책이 없어서 한 번은 책에는 없네요. 찾아보니까. 근데 중요해요.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거 없지?
다음에 점집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점점은 좀 이따 하고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자, 38번 해볼까요? 38번. 27쪽에. 다들 좀 쓰는 친구들이니까 38번 바로. (35, 38) 두 개 해봐. 35, 38. (35는) 아주 기본이고 38은 살짝 응용된 거고. 이거는 그냥 공식 쓰면 되는데. 수선의 발하고 P까지 거리니까 점집거 쓰면 되죠? 어떻게 해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D는 뭐라고요? 루트 A제곱 B제곱 분의 절대값 AX 더하기 BY 플러스 그냥 이거 맞춰서 쓰면 돼. 한번 맞춰서 써보자. 그럼 뭐가 돼요? 루트 A제곱 B제곱이니까 16에다가 더하기 4죠? 그죠? 그리고 절대값 2를 여기다 넣으라고. 2를 여기 x에다 쏙 넣고 y에다 쏙 넣으면 돼요. 알겠죠? 그럼 뭐죠? 8이고 빼기 4고 이렇게 된다고. 그럼 공식 쓰면 루트 20분의 뭐가 되겠어? 5인가요? 맞아요? 그러면 유리하면 뭐야? 20분의 5 루트 20 해서 4가 될 거고 2 루트 5니까 2분의 루트 5가 되나요? 맞아요? 그렇게? 2분의 루트 5가 1번이요. 1번. 그냥 점집거 쓰면 되고요. 일단 38번 해볼게요. 38번은 막 조건이 많은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수직이래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1 y절편 5인 직선의 수직이면서 0,0까지 거리가 5가 되는 게 몇 개 있을까? 직선이
이쪽에도 하나 있고 이쪽에도 있겠죠. 그죠? 여기 뭐 얘랑 수직이어야 돼.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랑 수직이면서 그럼 이 파란 직선의 기울기는 뭐야? 수직이 되니까 y는 3x가 돼야죠. 3x. 그죠?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얘는 3x 플러스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게 뭐죠? k, y절편이에요. k를 둬. y절편은 k를 주세요. 이렇게 두시고 여기서 점집거를 쓸 거야. 0,0하고 그러면 3x 마이너스 y 일반적으로 바꿔야 돼요. 점집거를 쓰려면 얘하고 0,0까지 거리가 뭐가 되게? 5가 되게. 자 그럼 루트 9 플러스 1이죠. 분의 0,0 나오면 이거 땡큐야. 그죠? 바로 대입하면 없어지잖아. k만 나오잖아. k. 얘가 5가 되네. 5. 그럼 절대가 k는 루트 10이니까 5루트 10이야. 5루트 10. 근데 절대값이잖아. 그럼 두 개 나와야죠. 얼마? 5루트 10. 하나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루트 10. 하나는 얘가 마이너스 루트 10, 얘가 플러스 루트 10. 이렇게 두 개가 나올 때 y는 3x 플러스 5루트 10하고 하나는 y는 3x 마이너스 5루트 10하고 이렇게 두 개 찾아주면 되겠네요. 아 근데 4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는구나. 그럼 어떤 걸 써야 돼요? 어떤 거 4사분면이니까 플러스 이거 써야 되겠네. 조건이 하나 더 있네요. 4사분면 얘가 4사분면 지나지 않는데 아니 얘가 맞아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지워요. 이건 아니야. 요거만 쓰면 되겠다. 그죠? 4사분면 안 지난다 그랬잖아. 이거 쓰시면 되고요. 자 5루트 2야? 어디? 10이니까 잘못 보였어요? 플러스 여기가 잘못 보였나? 거리가 루트. 아 그렇네요. 여기 루트 5구나. 그러면 내가 루트 10이니까 루트 50 5루트 2? 맞네요. 5루트 2. 내가 얘를 잘못했군요. 5루트 2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있다면 또 뭐가 있냐면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도 있겠죠.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는 뭐일 때만 있냐면 평행할 때만 있어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면 거리가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행할 때만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가 있고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구할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알겠는데 직선 두 개는 어떻게 구해야 돼? 얘도 똑같이 하면 돼. 직선 L1에 아무 점이나 쉬운 거 0이 들어있는 건 더 좋고 0,네모 이런 거 있으면 너무 좋지 않아요? 그치? 얘랑 직선 L2랑 거리 구하면 끝나는 거야. 왜냐면 거리들이 다 일정하기 때문에 쉬운 점하고 L2랑 거리를 구하든 또는 L2의 쉬운 점과 L1하고 구하든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할 때는 그러면 우리가 유형 12를 해볼게요. 유형 12. 자, 유형 12에는 두 직선 사이가 루트 17로 일정하네요. 그럼 평행하다는 거야. 평행하다. 이때 양수의 1을 구하죠. x-4y 플러스 a는 0과 그 다음에 x-4y 플러스 마이너스 2는 0하고 얘가 거리가 17로 루트 17로 일정하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a를 구해야 돼. 양수 a. 자 쉬운 점 내가 찾으라 했어. 쉬운 게 뭐가 있을까? y가 0일 때 x가 2잖아. 그죠? 이게 쉬운 거 아니야 이런 거? 이런 거 아무거나. y가 0일 때 x 2죠. 이렇게. 이런 거 하나 찾아서 거리가 뭐가 된다고? 루트 17 되게 하는 a 찾으면 되겠지. 그죠?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루트 1 플러스 16 분의 절대값 2하고 0을 여기다 넣으면은 2 되고 0 되고 플러스 a 이거 얼마라고요? 루트 17이 된다고. 이렇게. 따라서 2 플러스 a는 루트 17이니까 17 되겠네요. 따라서 2 플러스 a가 17이 되거나 마이너스 17이 되거나 두 개가 있겠죠.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뭐 15 이렇게 a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정점을 지나는 거. 그 다음에 자, 그 3쪽을 해볼까? 3쪽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또 할 거야. 그럼 그때 또 나와. 그래서 지금 아예 설명하고 그때 또 하면 그때는 이해될 거야. 지금 그때 바로 설명하면 이해를 거의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원에서 한 번 하고.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아요. 그지 않아요? 무수 많죠. 교점 하나를 지나는 건 무수히 많아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그래서 하나의 정점의 제시가 될 거예요. 그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며 P를 지나는 직선을 구할 때는 중학교 때는 연립을 했단 말이야. 두 직선을. 그래서 중학교 때 과정에서는 두 직선을 연립을 했어. 그냥 A-X, B- 연립해서 여기 교점을 구하고 교점 뭐 Q라고 하면 교점 구하고 PQ에서 구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중등 과정이고 우리가 하는 거는 매개변수 K 옆에다가 또 하나 적어주는데 항등식의 원리를 또 이용하는 항등식 이렇게 두 개 포인트가 핵심이야. 이 두 개가 매개변수 K를 이용하고 얘가 항등식인데 K에 관한 항등식이에요. K에 관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직선을 구할 거예요. 자, 두 직선의 교점은 이런 말이 나오면 반드시 둘 중에 아무거나 매개변수 K를 하나 이렇게 얘는 여기다 붙여도 되고 여기다 붙여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 붙여. 매개변수 K를 붙이고 A-X,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이제 매개변수 K를 이용해서 이렇게 붙이면 얘는 무슨 도형이냐면 직선이겠죠. 얘가 왜 직선이지? 1차식이니까 직선이다. 1차식이다. 여기 1차점. 1차랑 1차 더하면 1차 아니야? 그래서 직선이야. 이게 직선인데 얘가 무슨 직선이냐라는 거야. 자, 여기 해놓고 얘가 뭐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해서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해서 K. 그러면 K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는 어떤 K가 들어가도 항상 0이라는 거 아니니? 맞아요? 어떤 K가 들어가도 0이라는 얘기는 이 직선도 얘도 0이고 이 식도 0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치? 이거 설명 잘 들어야 돼. 뒤에 원에서 또 나와요. 자, 얘가 K 4개로서 K를 묶는 순간 이 도형은 K가 항등식이 되면서 요 앞에 있는 식도 0이 되고 뒤에 있는 식도 0이 되는 거야. 어떤 K가 들어가도 성립해야 되니까. 그리고 얘들아, 이 직선이 0이 된다는 거는 직선이 얘 점들인 거죠. 그래서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얘가 0이 되는 건 또 어디 위의 점이에요? 직선 위의 점인 거죠. 그죠? 근데 동시에 0이 돼야 되는데 그럼 어딜 말하는 거야? 동시에 0이니까 교점을 말하는 거죠.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동시에 0이 되게 하는 건 교점 Q인 거야. 그래서 얘가 바로 의미하는 게 뭐야? 얘가 0이고 얘가 0이야. 그죠? K 값에 관계없이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는 거는 두 직선의 교점을 의미한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이고 새로운 직선을 말하는 거야. 새로운 직선. 원래 직선이 아니고 새로운 직선이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 아이고 이거 아닌데. 죄를 그려야 되겠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 새로운 직선을 말하고 교점을 지난 직선은 무수히 많으니까 반드시 또 다른 한 점이 제시가 될 거야. 문제를 보면은 제시가 되고 새로운 직선이라는 거 얘가 0이고 얘도 0이니까 둘 다 0이 되게 하는 그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을 말한다. 알겠죠? 꼭 기억하시고 그럼 이 문제를 어디 있죠? 거의 페이지 26쪽에 유형 10번을 풀어볼게요. 자, 이걸 가지고 26쪽 봐봐. 쪽에 보면 유형 10번을 봐봐. 유형 10번은 자, 두 직선의 교점과 이런 말 나왔잖아. 연립방정식 푸는 거 아니야. 그건 중학교 때는 하는 거지. 교점과 라고 했으니까 매개변수 뭘 붙인다? K 붙여. K 붙이고 위에다가 그냥 2x 더하기 y-4는 0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순간 얘가 뭐가 된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어버리는 거야. 새로운 직선. 알겠죠?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다고 했잖아. 무수히 많아. 너무 많아. 그 중에 하나의 점이 제시가 될 거예요. 그렇게 2,1을 지난다.
얘가 이만하고 2,1 지나다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직선, 새로운 이 직선이 어디에 지난대요? 얘가 바로 2,1을 지난대. 그럼 대입해야죠. 대입하면은 뭐가 나온다? 대입하면 K가 나오겠죠. K가 나오겠죠. K. 하나로 결정이 되니까. 그때 K가 나올 거라. 그때 K. 그때 직선의 방정식이 뭐냐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K부터 구하러 갈까? 2,1을 넣는 거야. 2,1. 그러면 4 빼기 1 플러스 4 해주고 K 해주고 4 더하기 1 빼기 4는 0. 그래서 K를 구하면 7인가요? 7이고 K가 마이너스 7 나오네요. K가 마이너스 7. 자, 이거 마이너스 7이래. 그러면 K에다 마이너스 7을 넣고 정리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2,1까지 지나는 직선이 나옵니다. 정리만 해주면 정리하면 뭐 나와요? 2x 마이너스 y 플러스 4a 마이너스 14x 마이너스 7y 플러스 28. 그럼 얘가 마이너스 12x에 마이너스 8y 플러스 32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4로 약분하면은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8은 이런 직선이 나오겠네요. 이때 a, b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라 했으니까 9 플러스 4에서 13 이렇게 나오면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서술형이 나오면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서술형이 나와서 문제야. 객관식이 나오면 뭐 중등으로 풀든 아무거나 상관없지만 서술형이 나와서 문제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남았으니까 아까 받은 프린트 잠깐 볼까? 프린트 보면 직선의 자치 방정식이 나와. 책은 없어서. 자치의 방정식이란 뭐냐면 어떤 점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조건을 만족할 때 어떤 특정한 도형을 이뤄요. 그럼 우리 지금 직선 하니까 당연히 직선이겠지. 그치? 근데 이제 직선도 배우고 원도 배우고 하면은 얘가 원인지 직선인지 그거를 너희가 문제를 풀면서 지금 우리는 직선이니까 당연히 직선처럼 풀면 되잖아요. 근데 모르는 상황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2, 3, 4를 한번 해봐봐. 내분했으니까 2, 3, 4 한번 해봐. 배운 친구들도 있고 아직 안 배운 친구들도 있긴 한데 한번 해봐. 5분 주제니까. 모르겠으면 그냥 읽어봐봐. 이런 게 자치구나. 개념 3쪽에도 있어. 실전 노트에도 방정식 구하는 방법만 나와 있어. 방법. 모르겠으면 읽어봐봐입니다. 읽어보고 자원이는 중학교 어디 나왔어? 아, 대충 나왔어? 주윤이도 그럼 진전용어 가는 거야? 어디 지금 아직 모르는구나. 아직 좀 멀었잖아. 그치? 아닌데? 3학년인데? 슬슬 전기 오고? 거의 괜찮아요. 진성보다는 너는 왜 자원이는 왜 그걸로 된 거야? 이지망 떴는데 됐어? 일지망 어디서? 그래? 강매도 당한대. 자사고 쓰면 좋은데 자사고가
준비 안 해? 이화여 공각이 근처에 하나 있어. 이화여 공각. 자사고가 물론 다 좋은 건 아닌데 그걸 잘 써주잖아. 세분특기랑 세트도 잘 써주고. 근데 명기호가 괜찮아요. 민원이는 동북고가 어디야? 강동구에 있는. 아, 강동구에 있어? 집은 여기 아니야? 옛날에 여기 살았다. 아, 살았었어? 아, 이사 갔어? 예전에 강윤정 쌤 수업 듣지 않았어? 네. 선생님하고 딱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그때 거의 네가 안 왔어 수업을. 네. 그래서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자, 일단 같이 해봐야 되겠지? 같이 해보고 아마 이거 만약에 너희가 이제 목요일에 숙제 오는 걸 봐서 이 교재 너무 좀 쉽다 그러면 선생님이 추가 교재를 좀 만들어서 줄게요. 새로 사는 건 좀 너무 분량이 많고 사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중요한 문제들만 좀 발제된 그런 걸로 만들어서 하거나 해야 되겠죠. 자, 2번을 볼게. 2번은 혹시 큰 사람 있나요? 나도 답이 없네. 같이 보라고. 2,6과 점 2,6과 먼저 자취를 구하는 방법은 자취 구하는 거기에 노트에도 있어. 실전 노트에도 자취 구하기. 얘는 지금 점인 직선인지 원인지 우리가 모른다고 했을 때 일단 자취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구하고자 하는 점을 구하고자 하는 점 있죠? 구하고자 하는 점에 해당되는 것을 무조건 XY로 주고요. 그 다음에 얘 말고 점들이 또 등장을 할 거예요. 얘 말고 또 막 등장이 점이 막 두 개도 등장하고 하나도 등장하고 그 또 다른 점은 얘랑 구별을 해야 되니까 이제 AB라 주로 AB로 많이 두고 세 번째는 X는 A 어쩌고저쩌고 Y는 B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하나를 조건식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 두 개 이용해서 그러니까 조건이라 조건 이 AB가 원위의 점이거나 AB가 직선 위의 점이거나 이런 식으로 AB가 만족되는 조건들이 있을 거야. 그 조건을 이용해서 X하고 A, Y하고 B와에 관한 관계식을 찾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조건이다. 조건. AB로 이루어진 식이 있을 거야. 이루어진 식이 있는데 조건식. 그 식에다가 얘를 A는 하고 다시 세팅을 하는 거야. A를 하고 또 B는 하고 정리해서 이 조건식에 넣으면 돼요. 그러면 자취가 돼. 그러면 자취가 쏙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말로 하니까 좀 모르겠잖아. 요거 문제 풀면서 해볼게. 점 A가 있고, 봐봐요. 점 A는 여기는 뭐 고정된 점이긴 하네요. 점 A가 있고, 직선 위에 점 B가 있어. B가 있는데, 자, B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B도 움직여. B도 여기 있다가 움직여. 근데 A랑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대요? 몇 대 몇으로? B에 대하여 A가 여기야.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이거를 구하고 싶은 거야. P. 그죠? 또 B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A 2대 1로 이렇게 내분하는 점 P. 또 B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되면서 또 2대 1로 내분하는 점 P. 그 P들을 쭉 연결하면은 이런 직선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직선이니까 당연히 유출을 할 수 있겠죠. 좀 직선이 나온대. 다 몇 대 몇이야? 2대 1인 거야. 2대 1. 얘도 2대 1.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것들이 다 이제 나오겠죠. 내분점도 나오고. 자, 내분해볼까? A라는 점 2,6과 자, B라는 점은 내가 뭐로 잡으라고 그랬어? B라는 점은 뭐로 잡아야 돼? A, B로 잡아야 돼요. XY로 잡으면 안 돼. 얘가 A, B고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 P가 바로 XY. 알겠죠? 얘를 구하는 거야. P.
자, 그럼 첫 번째 조건식을 찾자. 조건식 찾기. 조건식은 뭐야? A, B가 이루어 만족하는 식이야. 자, 2,1과 B는 A, B인데요. 그죠? A, B고 얘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해야 돼? 2대1로 내분해야 돼. 그 점이 X고 그 점이 Y야.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렇게. 자, 그러면 X라는 점은 자, 내분했으니까 3분의 2A 플러스 2가 될 거고 3분의 2B 플러스 6이 될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근데 AB라는 직선 점은 어디 위의 점이라고요? AB가 어디 위의 점이야? 직선 위의 점이야. 직선 어디 위의 점? Y는 2x 플러스 1 위의 점이라고. 누가? AB가. 그래서 AB를 직선 위에 대입해. 얘는 직선 위의 점이야. 직선 위의 점이라고.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2a 플러스 1은 B라는 이게 식이 하나 나오다. 꼴랑 하나 나오고 하나부터 안 나와. 다른 식도 안 나와. 자, 그럼 우리는 이 AB를 뭐로 바꾼다? XY로 바꿀 거야. XY. 요 조건도 만족하면서 XY가 들어있는 식으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A로 정리해야겠죠? 그래서 A는 일단 3X는 2A 더하기 2가 되고요. 3X 마이너스 2 나누기 2가 A가 되죠? 얘가 A. 또 3I는 2B 플러스 6이 되고요. 그러면 B가 뭐가 되니? 2B는 3I 마이너스 6이니까 3I 마이너스 6을 2로 나눈 게 B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기 다 노트에 써놨어, 선생님이. 먼저, 일단 조건에 맞는 식 하나 찾아놓고, 그 다음에 A, B가 움직이고 있는 식이 하나 나온다. 그거를, 그 A, B에 관한 식을 XY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XY. 이거 이용해서. 자, 그럼 얘는 A가 뭐야? 2분의 3x 마이너스 2. B가 2분의 3y 마이너스 6이래. 얘를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된다. 대입하게 되면 A 대입하면 2분의 3x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1은 2분의 3y 마이너스 6이라는 식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양변에 2를 여기다 이렇게 없어지고 3x 마이너스 2 플러스 1 해주고 마이너스 1이 되죠. 여기다 2를 곱해야죠. 그러면 6x 마이너스 2는 3y 마이너스 6 이런 직선이 나올 거고 거기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6x 마이너스 3y 플러스 4는요 이런 직선이 나와요. 어디 있니 그러면? 4번이네 4번. 4번이 답이 돼. 이렇게 해서 자체를 구하는 거야.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모든 문제들이 다 있을 거예요. 자, 3번도 해볼게요. 3번. 자, 3번은 지금 보면 두 점에 대해서 이런 자취도 있어. 그냥 셈으로 대입하면 돼. 자, 두 점이 있고요. 두 점에 대해서 P의 제곱과 P의 제곱의 차가 8이 되는 P라는 점을 몰라. 우리가 P라는 점에 대해서 P의 자체를 구하는 거니까 P를 XY를 주시고 그죠? 자, P의 제곱은 뭐야? 그냥 식 세우면 돼요. X-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이 P의 제곱이죠? 그죠? 이거에서 뭘 뺐대? PB 제곱 빼기 PB 제곱 빼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6의 제곱 뺀 거. 그죠? 얘가 뭐가 되게? 8이 되게 8. 자, 이거는 뭐가 나올까요? 정리하면 직선이 나오겠죠. 왜 직선이 나올까?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사라지잖아요. 이게 만약에 원 파트에서 나오면 원인가? 이러고 극적으로 한번 거리겠죠. 근데 원에서는 얘가 플러스가 되면 원일 거고 마이너스면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제곱이 다 사라지네. 그럼 바로 제곱 없앤 걸로 바로 적어요. 6x 플러스 9 4y 플러스 4 빼기 x제곱 없어질 거니까 그냥 1차원 정리해보자.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2y 플러스 36 은 8 x제곱 y제곱 사라지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2y에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8 그죠?
사이에 14 이렇게 될 거고 정리를 좀 하면은 어떻게 돼요? x가 마이너스 8x가 될 거죠? 그죠? 지우고 그다음에 4y하고 12y 하면은 16y가 16y 이렇게 쓰기 그다음에 13하고 12에다가 여기다가 계산하면은 43가 그죠? 44 12 빼면 얼마야? 32 마이너스 32 이런 식이 나오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8로 약분하면은 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 자, 이런 직선이에요. 답이 요게 될 거야. 자, 4번은 바로 뭘 말하는 걸까? 4번. 두 점 사이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 4번 그거 이제 유추할 수 있을 텐데. 4번. 두 점 사이에서 같은 거리에 있대요. 그럼 바로 얘는 뭐냐면 성분 AB 두 점 사이 수직 이등분선이에요. 왜 수직 이등분선이죠? 자, 두 점이 있어. 두 점 사이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어떤 점을 잡아도 이르는 거리가 어때요? 같잖아. 그래서 이 4번을 보는 순간 수직 이등분선에 해당되는 걸 눈치채야 돼요. 수직 이등분선. 4번 수직 이등분선 다시 적어주시고 결국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면 되고 A가 1,3이고 그다음 B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자 우리가 수직 이등분선인지 몰라.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요? 점 P를 하나 잡아서 XY 잡아 이렇게 잡고 거리가 같다 해주면 된다고. 거리가 같다. 두 점 사이 거리. 그렇게 풀면 돼. 자 그러면 한번 거리가 같다 이용해서 얘네들의 거리 X-1의 제곱 Y-3의 제곱하고 뭐가 같아요?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 이거 풀면 그냥 직선이 나온다. 왜 직선이야? 제곱 사라지잖아. 제곱 사라지면 직선, 제곱 남으면 원이야. 알겠죠? 여기서는 뒤에 가서 원 나올 때는 제곱이 남으면 원이고 제곱이 사라지면 직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풀어야 돼. 시험 볼 때는. 자 그럼 x제곱 y제곱이 없어지니까 1차항만 남기고 그냥 정계. x제곱 정리하지도 마. 그냥 마이너스 x 플러스 이거만 정리해. 마이너스 6y 플러스 9는 4x 플러스 4에 2y 플러스 1. 제곱하지도 마세요. 너무 기니까. 자 그리고 정리해주면 여기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6x가 될 거고 넘어가면 8i가 되겠네요. 8i 없어지고 얘가 이제 5에다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5. 자, 이런 직선이 된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오늘 할 내용은 다 했고 숙제를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15분 남았는데. 숙제가 31초까지예요. 31초까지고